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오늘은 저와 함께 인문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인문학 어렵게 느껴지시죠? 먼저 간단한 미술을 가지고 인문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으로 간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인문학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근데 미술이 왜 인문학이야? 모든 학문의 시작은 철학에서 출발해서 다 뻗어나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을 가지고 우리가 인문학을 한번 접해 보겠습니다. 자, 르네 마그레트 Lesson is so bones as pipe. 이거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불어 괜찮죠? 아무렇게나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불어를 읽을지 몰라요. 근데 파이프라는 단어는 확실히 알겠어요. 불어는 저도 모릅니다. 그냥 바로 읽으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자, 제목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라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르네 마그레트는 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말했을까? 우리는 미술을 가지고 인문학을 배울 수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현상을 눈에 보는 그대로, 파이프인데 왜 파이프가 아니야? 파이프잖아. 있는 그대로만 보는데, 우리는 이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이면에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인문학 하면은 우리가 흔히 배우는 이유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문학을 배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인문학을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창의성의 비밀은 그 출처를 숨기는 것.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창의성 하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라고 말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 출처를 숨기는 게 창의성이다. 아인슈타인만 그랬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도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느냐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봤을 뿐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내가 만들어내거나 발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던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봐서 만드는 게 창의성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야와 시각을 길러주는 게 인문학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인문학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얼마나 창의적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심사를 보러 갔어요. 면접이죠. 최종 면접입니다. 심사관들이 다 남자예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남자 중심의 목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갔는데 목사님이, 심사관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성경에는 여성이 목회자가 없는데 왜 당신은 목회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여성에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녀 차별을 인터넷에 고발해야 돼. 대한민국. 미국에는 핵폭탄이 있다면 대한민국 네티즌이 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이 여자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자, 그 답변에 이 남성 목회자들, 심사관들이 이 여성분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바로 창의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긴 뱀을 그려보세요 라고. 자, 여러분들 종이를 한번 꺼내시고 지금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리셔도 됩니다. 어떻게 그리면 세상에서 가장 긴 뱀이 될까요? 자, 가장 쉬운 것. 보통 사람은 이렇게 그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최대한 많이 꾸불꾸불해야지 최대한 긴 뱀이야. 뭐 여기 이렇게 다 덮을 수도 있겠죠? 비슷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라고 해놓고 뱀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자, 어떠세요? 좀 창의적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창의적인 게 있어요. 자, 이 금방 이거와 이것은요, 지금 종이 안에 한정돼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인데, 자,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한번 배웠죠? 아무리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도 이건 알 거예요. 무한대. 세상에서 제일 긴 뱀입니다.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종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를 수 있죠. 자, 창의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내 시야와 판단이 협소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가 이 시간이 끝나면은 좀 더 확장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가볼게요. 먼저 고대 미술 하면은 이집트부터 출발하는데 우리는 이집트 미술을 보기 전에 이집트의 지형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집트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눈에 보시면은 이게 삼각주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 삼각주는 항상 하류에 생기기 때문에 이집트 상류, 이집트 하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집트를요. 그래서 이 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를 우리가 동쪽, 여기를 우리가 서쪽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하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류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농업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했겠죠. 삼각주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상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류는 기본적으로 농사가 그렇게 발달되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피라미드는 다 서쪽에만 있습니다. 동쪽에는 피라미드가 없어요. 자, 해가 어디서 떠서? 우리 해님은 동쪽에다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해가 뜨는 곳은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래서 여기는 상업이 발달된 지역, 사람이 사는 지역. 반면에 해가 지는 지역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다 이집트의 서쪽에 있다. 이게 기본적인 이집트. 자, 우리가 이집트 미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간단한 배경 지식은 좀 알고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피라미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피라미드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셨다고요? 자, 근데 피라미드는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거예요, 먼저. 처음부터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그러다가 조금 더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모양. 그래도 좀 엉성하죠. 그래서 좀 발달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피라미드,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게 이집트 상류 부분에 있는 무덤입니다. 아부신베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집트는 피라미드가 생겨서 계속해서 내려서 아부신베까지. 아, 이집트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다음에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즐겁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야 할 이집트 미술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동 미술인가? 입체 미술인가? 자, 지금 우리가 흔히 한 번씩 책에서만 봤을 법한 자, 이집트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정원이죠? 자, 여러분들
이 미술 작품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작품 봤을 때 초딩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BC 15,000년 전의 동굴벽화예요. 15,000년 전에도 이런 소를 그렸어요. 저보러 지금 이런 소를 그리라면 저 절대 못 그려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다? 미술 작품이 후퇴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의 핵심입니다. 이집트 미술은요,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무를 지금, 나무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무를 이렇게 그리려면 관점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이 나무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나무가 또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또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겠죠. 여기도 똑같고. 근데 물고기를 보시면은 물고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를 그리려면은 우리가 어디서 바라봐야 하면 위에서 바라봐야겠죠. 이런 정원을, 수조를 그리려면. 자,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한 관점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방향이에요. 나무도 그리고, 그네도 그리고, 영희와 철수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관점이 이런 방향. 태양은 여기에 떠 있고. 반면에 우리 이집트 그림은요, 하나의 사물을 바라볼 때 여기서도, 앞에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아래에서도 바라보고, 뒤에서도, 옆에서도 모든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그림 하나로 다 표현한 거예요. 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이집트를 아직까지 끌고 오는 핵심 중에도 하나이죠. 자, 그러면은 이집트 미술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괴기한 그림 하면은 생각나는 예술가 누가 있습니까? 피카소. Very good. 자, 피카소예요. 피카소도 이 그림을 잘 뜯어보면 이렇게 보면은 옆모습, 이 입술을 보면은 정면, 이 눈도 정면, 이 귀는 옆모습. 자, 이 다리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 여기는 정면. 보시면은 피카소가 이집트 미술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피카소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는 이집트 미술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피카소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렸냐? 절대 아닙니다. 피카소가 15살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피카소의 그림을 어떻게 이걸 따라하겠습니까? 피카소는 이렇게 예술적인 천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 이런 그림으로 더 유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피카소의 모티브가 된 이집트 미술입니다. 우리는 고전하면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고 몰라, 고전을 배워, 고전을 왜 읽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예술가나 음악가나 학문, 스티브 잡스도, 마크 저크버그도 다 고전을 사랑하는 친구들이에요. 고전이라는 것은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전은 항상 나랑 연결되어 있다. 이집트 미술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이게 이집트 미술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우리 피카소고요. 자, 그럼 하나 더 봐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 하면은 항상 이집트 그림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얼굴이죠. 몸, 팔, 다리.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를 만약에 그린다면은,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얼굴, 사람의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각도가 측면. 측면이 됐을 때 우리가 코가 오똑한지, 입이 튀어나오는지, 턱이 있는지, 여기 이중턱인지 이중턱이 아닌지, 이런 거를 옆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각도가 측면. 근데 이렇게 측면으로 서면은 내 몸이
내 몸을 가장 잘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 몸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몸은 정면인데 얼굴은 측면, 팔도 정면. 이 다리는 이 정면으로 보면은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측면. 그래서 다리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고개는 이렇고 팔은 이렇고 다리는 또 이렇고.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와 생각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은 초등학생들은 사람을 다 거의 다 이렇게 그려요. 우리의 예술은 교육을 받으면서 망가진다고 하죠. 초등학생들이 순수한 면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보통 이렇게 그려요. 사람 다리를 이렇게. 이게 다리의 본질을 잘 표현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정면으로 그리면 이게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데,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예술성. 안타깝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 예술성이 파괴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피카소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피카소도 똑같죠?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그리지 않고 약간 45도 각도. 얼짱 각도. 몸은 측면. 근데 여기는 왜 측면이냐 정면이냐? 여성이에요. 여성은 정면보다는 측면으로 그렸을 때. 그리고 다리. 피카소. 뭐랑 비슷합니까? 이집트 미술하고 비슷하죠. 피카소의 이러한 천재적인 그림은 어디서 나왔다? 바로 고전에서 나왔다. 아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출처를 숨기는 것. 창의성이란 출처를 숨기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의성 하면은 새로운 것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은 어디서 내가 미리 본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게 창의성입니다.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요. 이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내가 현실에 맞게 조금 수정한 게 창의적인 작품, 창의적인 발명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집트 미술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면의 원리예요. 정면성의 원리.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생각한 대로. 이 친구들은 보이는 그대로 내 평면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관점을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우리 이집트인들의 사상입니다. 평면적, 원근법 전혀 없죠. 명암도 없고 크기 비례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렇게 이집트 미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이런 것만 그랬냐? 조각상이죠. 근데 조각상은 왜 얼굴을 측면으로 하지 않고 발도 측면으로 하지 않았을까? 발도 이렇게 측면으로 그리지 않았을까? 라고 했을 때는 조각은 입체감이 있기 때문에 측면, 정면이 필요 없죠. 그냥 정면으로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만 우리가 저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이집트. 자, 그렇다면 우리 이집트 미술이 스티브 잡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2008년에 혁신이라고 하는 아이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하면 혁신이라고 하는데, 아이폰이라는 것은 전화기에다가 자, 인터넷 기능을 집어넣어 놓고 사진 기능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동영상 기능을 집어넣어 놓고 등등등등등등, 이걸 그냥 합쳐놓은 게 뭐다? 아이폰이죠. 너무나 마음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2008년인데 2005년입니다. 2005년에는 대한민국의 mp3가 엄청나게 호응을 했던 시기예요. 아이폰보다 벌써 3년이 더 빨랐던 시기에 mp3가 한국에서 발달하고 있었죠. 두 번째, 2000년이에요. 자, 아이스테이션에서 PMP라는 친구가 있어요. PMP.
자, 저는 몰라요. 저는 나이가 아직 3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제가 들었는데, PMP가 있었대요. PMP는 동영상 전문인데, 음악도 나오고, 동영상도 나오고, 인터넷도 되는 거. 그게 2000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 전화기도 있었고, MP3도 있었고, 동영상하고 인터넷이 되는 PMP라는 게 있었지만, 안타깝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지 못해서 아이폰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에서 2008년에 아이폰이 나왔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대한민국이 아이폰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정규교육 과정 때문에 창의성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 몇만 지금부터 이것을 조금만 바꿔준다면 내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형태를 벗어버리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성에서 파브라는 TV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자, 파브는 삼성이란 것을 일본이 말하면 삼성, 중국인이 말하면 샴숑, 홍콩인이 발음하면 삼성. 발음이 다 달라요. 현대도 똑같고요. 근데 파브라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발음해도 파브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사원이었었는데 파브라는 이름을 만들고 사장으로 승진했답니다. 간단하죠. 이름 하나로.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발음해도 파브. 근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삼성이라는 제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품질이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의 대표 애니죠. 애니콜, 언제 어디서든지 전화가 된다. 애니카,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면 달려간다. 이게 삼성의 모토예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만 있냐? 페덱스 하면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배송업체죠. 스페인, 잉글랜드. 자, 보시면은 1초죠. 배송이 이렇게 빠르다. 이게 페덱스 광고입니다. 영국에서 스페인까지. 지도상으로 봤을 때 거리는 엄청나게 길지만, 실제 거리는 엄청나게 길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앞이죠. 이게 페덱스 광고예요. 자, 여러분들, 신속함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광고 1위를 차지했던 대표 광고 중에 하나입니다. 페덱스.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지도의 특징과 지도의 본질과 페덱스 자기네 배송이라는 본질을 두 개를 합쳤더니 이런 광고가 나왔다.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중요 특징들을 하나에 담아놨더니 이런 광고가 나왔다.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만 바라보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집트인처럼 하나를 바라볼 때 여기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아래에서도 바라보고 옆에서도 뒤에서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본질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이게 다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올레 KT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아시죠? 올레! 자, 근데 올레라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은 헬로우. 자, 헬로우를 거꾸로 보면은 올레예요. 이 대표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hello, hi 이 단어를 이런 방향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런 방향에서 읽은 거죠. 올레. KT가 처음에는 이 올레로 너무 많이 밀었는데 사람들이 KT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올레만 기억하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광고에서는 올레가 다 빠져 있어요. 원래는 올레 KT였는데 사람들이 올레만 하기 때문에 올레를 빼버리고 그냥 KT만 광고를 하고 있었죠. 이게 본질이 흔들리는 경우예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가 그렇게 많이 봤던 헬로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 3년 만에 전 국민에게 아직도 올레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단지 방향을 바꿔서 봤을 때.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의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친구가 총을 들고 있죠?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좀 상관이나 될 것 같죠? 일반 시민 같아요.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는 한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통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만, 단편적인 그림만 보고 딱 봤을 때 와, 군부 독재 시대네. 일반 시민 그냥 잡아다가 그냥 총살하는 거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뒤에 이면에 숨겨진 내용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아동들을 성폭행하고 죽이고 50명의 아이들을 죽이고 성폭행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고 다시 보면은 잔인한 겁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면만, 단면만 바라본다면 오류가 날 수 있는데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왜 저럴까? 이면에 숨겨진 내용은 무엇일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항상 이러한 질문이 나를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 잊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이집트 미술의 핵심입니다. 자, 필리처상.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해고되었답니다. 웃긴 게. 자, 8살 지민은 5살 때부터 헤로인에 중독됐다. 론은 힘센 손으로 지미의 왼쪽 팔꿈치를 바로 위를 꽉 쥐었다. 바늘은 마치 갓 구운 빵 가운데 빨대를 꽂아 넣듯 소년의 부드러운 피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지미는 머리를 푹 수그렸다가 똑바로 고추 세웠다가 했다. 그건 중독자들이 말하는 도치 상태였다. 이거를 우리가 기사로 쓰고 나서 이 친구가 필리처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이야기가 가짜예요. 가짜인데 어떻게 필리처상을 수상했냐? 우리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어디서 일했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 우리는 흔히들 이러겠죠. 야, 저 친구 서울대 다닌대. 야, 저 사람이 의사인데 주식이 이거에서 대박 났대. 라고 하면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주식하고 의사하고 상관없는데 의사가 해서 주식이 대박 났대. 근데 이번에 이걸 사래. 라고 하면은 보통은 다 사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쓴 기사?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 기사인지 거짓이 아닌지. 단면만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우산이 많이 유행하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얼마나 편합니까? 물이 내 몸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2011년에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역발상으로 결점을 나열해서 역발상으로 만들어낸 게 이런 우산입니다. 차를 타려고 하는데 우산을 접고 타면은 물이 다 나한테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물이 절대 나한테 떨어지지 않는. 테니스를 한 번씩 쳐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실 거예요. 근데 테니스 라켓에다가 이 찍찍이 무게도 나가지도 않겠죠? 라켓에다가. 그래서 나는 굳이 허리를 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라켓으로만 공을 잡을 수 있는 거. 자, 이제 1강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는 그동안의 생각을 너무 단편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관점으로 단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 think, 생각하십시오. outside the box. 자, 박스를 나와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랑 함께 앞으로는 8강을 미술을 가지고 배우는 인문학을 할 겁니다. 어때요? 유익하셨습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항상 사고를 할 때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습관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